이제는 이민국에 대해야 된다는 거죠. 연장을 신청하는 주체가 달라졌다라는 것은 까다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여자들을 유학을 보냈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그럴 바에야 이민은 넌 우리 국제법인. 네, 안녕하세요. 온누리 국제법인의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누리 국제법인 조진 미국 변호사입니다. 유학생이랑 교환학생 비자, 그러니까 F랑 J 비자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학생 비자 관련해서 발표한 거 혹시 들으셨나요? 최근에 국토안전부에서 F1 비자하고 J1 비자 그리고 I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서 체류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제안했어요. 그럼 학생 교환 방문 비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4년 제한이라는 게 4년제 대학 가서 그럼 4년 만에 졸업 못하면 졸업도 못하고 돌아와야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돌아와야 될 수도 있죠. 연장을 못하면. 근데 연장 절차가 그 전에는 꽤 쉬웠는데 이민국에다 연장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연장 신청을 했죠? 그 I-20를 발급받은 그 학교에서 DSO라고 원래 이제 F 비자 학생들을 관리하는 학교에 직원이 있어요. 국토안전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I-20를 연장 발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I-20를 업데이트해가지고 서비스에 보고하는 식으로 해서 연장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민국에 대해야 된다는 거죠. 연장을 신청하는 주체가 달라졌다라는 것은 이민국이기 때문에 까다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는 학생이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학생이 이제 그 담당 직원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 웬만한 경우는 들어줬다는 거죠. 연장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다는 건데 이제는 이민국에다 정식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국토안보부가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의도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국토안전부에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이거를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유는 뭐냐면 F1 비자나 뭐 J1 비자 학생이나 I 비자 소지자 같은 경우는 그 체류 기간이 원하면 좀 쉽게 연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행정부에 소모되는 뭐 비용도 많고 그런 이유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따져보면 불법 체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것도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최근에 F비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친팔레스타인 데모 학생들 막 SNS 조사 많이 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반유대주의, 반트럼프하고 결합될까봐 그런 학생들을 골라내서 추방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도가 복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나요? 소급 적용은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소급 적용 같은 경우는 법률가들의 입장에서는 소급 적용은 쉽지 않죠. 일단 나오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소급 적용이 안 되더라도 비자 발급이나 이 갱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까다롭게 굴 수도 있나요? 그렇죠. 지금 이미 F1 비자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그리고 자기 학부의 전공하고 관련이 없는 대학원을 진학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예 발급이 어렵다거나 이렇게 비자 발급 자체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4년 제한이라고 하지만 연장도 가능하긴 한데 그 연장을 해주는 조건 자체가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학생 비자 소지자나 교환 학생이라든지 언론인 이런 사람들은 비자 연장이라든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유학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영주권을 받아서 가야 될지. 아무래도 제 경험상은 현재까지는 미국이 최대 강대국이기 때문에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민이라든지 하는데 훨씬 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죠.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지식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그게 다 미국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F비자가 까다로워졌다고 다른 나라에 갈 게 아니고 돌아서 어차피 미국으로 갈 거면 F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가 아닌 투자이민 같은 이민 비자를 미리미리 신청해서 따두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투자이민 금액이 이제 많이 든다고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사실 원금 상환까지 받으면은
실제로 소모되는 금액은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F비자를 까다롭게 하고 4년 제한에 걸려버리면 나중에 4년 동안 학자금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그 금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자녀들을 유학을 보냈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그럴 바에야 미리미리 영주권을 준비해가지고 신분을 안정되게 해놓은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미국에서 시작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투자이민 같은 경우는 컨커런트 파일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이 주신청자로 해가지고 투자이민하면 엄청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컨커런트 파일링 관련된 내용은 한번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여기 위에다가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유학생과 교환 방문 프로그램 4년 비자 제한에 대해서 변경 예정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변호사님과 함께 의문점을 좀 풀어봤습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추가 설명할 것도 많은데 추가 설명할 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네. 또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